결혼 35년 차 박 씨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아침, 박 씨는 아내와 마주 앉아 아침을 먹으면서도 한마디 말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저 뉴스 소리만 조용히 흘러나오는 식탁. 이런 모습이 언제부터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한 집에 살면서도 점점 멀어져 가는 느낌, 예전처럼 웃고 떠들던 시간이 언제였는지 가물가물한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여러분은 이미 변화를 원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확신하는 것은 여러분의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후 부부들도 적절한 방법을 통해 관계 만족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처녀 쌍의 시니어 부부를 상담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의 부부가 우리는 원래 이런 사이야 라고 포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아주 작은 변화만으로도 놀라운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직면한 현실을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황혼 이혼율이 지난 10년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사이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대부분 소통 부족과 감정 표현의 어려움에서 시작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변화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독립하고 퇴직 후 집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어색함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바쁜 일상 속에서 대화가 부족해도 큰 문제로 느껴지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 침묵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가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인생의 후반기야말로 진정한 친밀감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황금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68세의 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을 때는 바빠서 몰랐는데 이제야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게 되었어요.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진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한 건 이제야 된 것 같아요. 실제로 노년기 부부 관계에는 젊은 시절과는 다른 특별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포용력이 생깁니다. 둘째, 경제적 부담이나 육아 스트레스가 줄어들어 오롯이 서로에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인생의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로 더 성숙한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계신 거리감이나 어색함은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부부가 의식적으로 소통을 늘리고 신체적 접촉을 증가시키면 불과 3주 만에도 관계 만족도가 현저히 개선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가능할까요? 첫째, 매일 아침 서로 인사를 나누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하루 10분이라도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시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일주일에 한 번은 함께 산책을 나가거나 차 한 잔을 마시며 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72세의 이 씨 부부는 5년 동안 거의 대화 없이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잘 잤어? 라는 인사를 나누기 시작한 후 점차 대화가 늘어났고 3개월 후에는 젊은 시절처럼 손을 잡고 산책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 65세의 최 씨는 아내에게 매일 고맙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했던 아내가 점점 밝은 표정을 짓게 되었고 지금은 두 분 모두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기분만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부부 관계가 좋은 시니어일수록 우울증 발병률이 40% 낮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도 훨씬 좋다고 밝혔습니다. 즉, 부부 관계 개선은 건강한 노년을 위한 필수 조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우리 나이에 이런 걸 해도 될까? 라고 망설이십니다. 하지만 사랑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인생의 경험과 지혜가 더해진 시니어 부부의 사랑이 더 깊고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변화를 위한 첫 걸음은 바로 마음가짐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미 늙었어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있어라고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많은 부부들이 60세 이후에 제2의 신혼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40년, 50년을 함께 살아온 사이에 갑자기 로맨틱한 말을 하거나 스킨십을 시도하는 것이 쑥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색함은 변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며칠, 몇 주 지나면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이해입니다. 한 사람이 먼저 변화를 시도할 때 상대방이 바로 호응하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꾸준히 진심을 보여주면 반드시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구체적인 방법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대화를 늘리는 방법,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신체적 친밀감을 회복하는 방법까지 단계별로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변화에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용기를 낸 부부들은 예외 없이 왜 진작 시작하지 않았을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그 용기를 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부부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부부 상담을 하면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40년, 5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가 정말 할 말이 없을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할 말이 없는 것이 아니라 대화하는 방법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대화의 목적부터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주로 계획을 세우고 문제를 해결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대화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니어 부부에게 필요한 대화는 다릅니다. 서로의 감정을 나누고 추억을 되짚어보고 지금 이 순간을 함께 즐기는 대화입니다.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연구진이 60세 이상 부부 500쌍을 조사한 결과 하루 평균 대화 시간이 30분 이상인 부부는 10분 이하인 부부보다 관계 만족도가 3배 이상 높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대화 시간을 늘린 부부들의 85%가 우울감 감소를 경험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화를 시작할까요? 첫 번째 단계는 관심 표현입니다. 매일 아침 잘 잤어? 라고 묻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너무 간단해 보이지만 이 한마디가 하루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69세의 박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가 아침에 잘 잤냐고 물어보는데 30년 만에 처음 듣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그런데 그 후로 아침이 기다려지더라고요. 두 번째 단계는 감정 공유입니다. 오늘 기분이 어때? 요즘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 같은 질문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별로나 그냥 그래라는 답변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물어보면 점점 진솔한 대답을 듣게 됩니다. 대화의 기술도 중요합니다. 첫째,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세요. 중간에 끼어들거나 반박하지 마세요. 둘째, 공감을 표현하세요. 아,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같은 말이 큰 위로가 됩니다. 셋째, 질문을 이어가세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 그때 기분이 어땠어? 같은 질문이 대화를 풍성하게 만듭니다. 한국노인상담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시니어 부부들이 가장 대화하고 싶어하는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건강과 몸 상태 35%, 둘째,
자녀와 손주 이야기 28%, 셋째, 과거 추억 22%, 넷째, 현재 관심사 15%입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과거 추억을 나누는 것이 부부 관계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 신혼 시절에 그런 일이 있었지. 같은 대화는 서로에 대한 애정을 다시 일깨워 줍니다. 71세의 김 씨 부부는 매주 토요일 저녁을 추억의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앨범을 보면서 과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김 씨는 그 시간이 되면 우리 둘 다 20대로 돌아간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대화할 때 피해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첫째, 비교하지 마세요. 옆집은 어떻더라, 다른 사람들은 어떻더라 같은 말은 상대방을 위축시킵니다. 둘째, 과거의 잘못을 들춰내지 마세요. 그때 네가 그랬잖아 같은 말은 대화를 중단시킵니다. 셋째, 해결책을 강요하지 마세요. 때로는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배려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배려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차를 미리 준비해 놓거나 외출할 때 옷을 챙겨주거나 약 복용 시간을 알려주는 것들이 모두 배려입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하루에 3번 이상 감사 인사를 하는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40% 낮았습니다. 고마워, 수고했어, 사랑해 같은 말이 실제로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대화의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식사 시간, 산책 시간, 잠자리에 들기 전 등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보세요. 억지로 대화하려고 하지 말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등 상황에서의 대화법도 알아야 합니다. 의견이 다를 때는 당신이 틀렸어가 아니라 내 생각은 좀 달라라고 표현하세요. 감정이 격해졌을 때는 잠시 시간을 두고 마음을 가라앉힌 후 다시 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66세 이 씨는 아내와 의견이 다를 때 예전에는 꼭 이기려고 했는데 이제는 당신 말도 맞네라고 먼저 인정해요. 그러면 아내도 내 의견을 들어주더라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기술의 활용도 도움이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함께 사진을 찍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대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최근에는 많은 시니어 부부들이 카카오톡으로 짧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소통하고 있습니다. 대화의 효과는 즉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계속하면 분명히 변화가 생깁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20분 이상 대화하는 부부는 2주 후부터 관계 개선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화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늘어납니다. 오늘부터 배우자를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세요. 40년, 50년을 함께 살아온 인생의 동반자가 아니라 아직도 알아가야 할 것이 많은 소중한 사람으로 말입니다. 많은 시니어 부부들이 신체적 친밀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어색해합니다. 하지만 이는 부부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적절한 신체적 접촉을 유지하는 60세 이상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가 60% 이상 높았습니다. 먼저 오해를 풀어보겠습니다. 신체적 친밀감이 반드시 성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을 잡는 것, 포옹하는 것, 어깨를 토닥이는 것, 이런 작은 접촉들이 모두 신체적 친밀감에 포함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하루 8초 이상의 포옹이 옥시토신 분비를 증가시켜 스트레스를 줄이고 행복감을 높인다고 밝혔습니다. 신체적 친밀감의 시작은 바로 손잡기입니다. 너무 간단해 보이지만
이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68세의 최 씨는 20년 만에 아내와 손을 잡았는데 그때 느낌이 신혼 때와 똑같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손잡기의 올바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시작하세요. 산책할 때, TV를 볼 때, 이야기할 때 자연스럽게 손을 잡아보세요. 둘째, 강제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거부감을 보이면 시간을 두고 다시 시도하세요. 셋째, 꾸준히 하세요. 한 번으로 끝나지 말고 매일 조금씩 시도해 보세요. 포옹도 중요한 신체적 접촉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외출할 때, 잠자리에 들 때 짧은 포옹을 나누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미국 심리학회 연구에 따르면 부부간 포옹은 혈압을 낮추고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사지도 훌륭한 신체적 친밀감 표현입니다. 어깨나 등을 가볍게 주물러주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70세의 박 씨는 남편이 어깨를 주물러주면 몸의 피로도 풀리고 마음도 편해져요 라고 말했습니다. 마사지할 때 주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너무 강하게 누르지 마세요. 시니어는 피부가 민감하므로 부드럽게 터치해야 합니다. 둘째, 깨끗한 손으로 해주세요. 손을 씻고 손톱을 짧게 정리한 후 마사지 하세요. 셋째,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세요. 아파하면 즉시 중단하고 기분 좋아하면 계속하세요. 신체적 친밀감에서 중요한 것은 단계적 접근입니다. 갑자기 모든 것을 시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 손잡기부터 시작해서 포옹, 마사지 순서로 점진적으로 늘려가세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의 권장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주차 손잡기, 2주차 포옹 추가, 3주차 간단한 마사지, 4주차 이후 더 친밀한 접촉. 건강상의 고려사항도 중요합니다. 관절염이나 다른 질환이 있으면 무리하지 마세요. 상대방의 몸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불편함이 없는 범위에서 진행하세요. 필요하면 의사와 상담하는 것도 좋습니다. 성생활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성욕이 감소하고 신체적 기능도 변화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성생활의 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대한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부부의 58%가 여전히 성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들의 관계 만족도가 현저히 높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시니어 부부의 성생활은 젊은 시절과 다를 수 있습니다. 빈도는 줄어들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성급함보다는 여유로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72세의 김 씨는 젊을 때보다 지금이 더 만족스러워요.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더 커졌거든요 라고 말했습니다. 신체적 친밀감을 위한 환경 조성도 중요합니다. 첫째,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세요. 깨끗한 몸과 옷차림이 기본입니다. 둘째, 편안한 분위기를 만드세요. 조용한 음악이나 은은한 조명이 도움이 됩니다. 셋째, 서두르지 마세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진행하세요. 의사소통도 중요합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것이 좋은지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이렇게 하면 좋아, 이건 좀 불편해 같은 표현을 자연스럽게 하세요. 상대방의 의견도 존중하고 서로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도 알아보겠습니다. 적절한 신체적 접촉은 면역력 증가, 스트레스 감소, 수면의 질 향상, 우울증 예방 등 다양한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옥시토신과 세로토닌 같은 행복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켜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법도 알아야 합니다. 건강 문제로 신체적 접촉이 어려우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비뇨기과나 산부인과 전문의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 상담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신체적 친밀감은 서로에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이런 표현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인생의 경험과 지혜가 더해져 더 깊고 의미 있는 친밀감을 나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체적 친밀감은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하루 이틀로 변화를 기대하지 마세요. 매일 조금씩 꾸준히 시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친밀함이 회복됩니다. 69세의 이 씨는 매일 아침 아내와 포옹하는 것이 하루의 활력소가 되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신체적 친밀감은 부부 관계의 완성입니다. 대화와 배려가 마음의 거리를 좁혔다면 신체적 접촉은 그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줍니다. 오늘부터 작은 스킨십부터 시작해보세요. 그 따뜻한 손길이 여러분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3가지 핵심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대화와 배려, 신체적 친밀감, 그리고 무엇보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용기. 이제 실제로 이 방법들을 실천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부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에 사는 67세 김 씨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4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했지만 최근 5년간 아내와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방에서 따로 잠을 자고 식사도 말 없이 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런 내용의 영상을 보고 작은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첫 주에는 매일 아침 잘 잤어? 라고 인사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 당황스러워했지만 며칠 후부터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저녁 식사 후 오늘 하루 어땠어? 라고 물어봤습니다. 아내가 점점 더 많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주에는 용기를 내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내는 깜짝 놀랐지만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두 사람은 20년 만에 함께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김 씨는 아내가 영화를 보며 웃는 모습을 보니 신혼 시절 생각이 났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3개월 후 김 씨 부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손을 잡고 산책을 나가고 서로의 하루 일상을 나누며 주말에는 함께 요리도 합니다. 김 씨는 우리 나이에도 이런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몰랐어요. 이제 매일이 즐거워요 라고 말했습니다. 부산에 사는 72세 박 씨 부부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박 씨는 당뇨와 고혈압으로 건강이 좋지 않았고 아내 역시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건강 문제로 인해 서로에게 짜증을 내는 일이 잦았습니다. 박 씨는 먼저 아내에게 사과했습니다. 내가 아파서 당신한테 짜증을 많이 냈네. 미안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내의 무릎을 부드럽게 마사지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도 박 씨의 혈압약을 챙겨주고 당뇨 식단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서로를 위한 작은 배려가 쌓이면서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박 씨는 병원에 갈 때도 이제 손을 잡고 가요. 아프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마음이 편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두 분 모두 건강 상태가 개선되었습니다. 대구에 사는 69세 이 씨 부부는 성격이 완전히 달라 갈등이 많았습니다. 남편은 내향적이고 아내는 외향적이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말이 없다고 불만이었고 남편은 아내가 너무 시끄럽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씨는 아내의 성격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내가 이야기할 때 끝까지 들어주고 맞장구를 쳐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도 남편이 조용한 것을 인정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지금은 서로의 다른 점을 오히려 장점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씨는 아내 덕분에 더 활발해졌고 아내는 저 덕분에 더 차분해졌어요. 우리는 서로를 완성시켜주는 관계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변화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모두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거창한 이벤트나 큰 변화가 아니라 인사, 감사 표현, 간단한 스킨십부터 시작했습니다. 둘째, 꾸준히 계속했습니다. 하루 이틀로 포기하지 않고 최소 한 달 이상 지속했습니다. 셋째,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한국노인상담센터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이런 방법들을 실천한 부부들의 변화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관계 만족도가 평균 73% 증가했고 우울감은 65% 감소했습니다. 또한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가 58% 향상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건강상의 변화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의 추적 조사에 따르면 부부 관계가 개선된 시니어들은 혈압이 평균 15% 감소했고 수면의 질이 40%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감기 같은 질병에 걸리는 빈도도 30% 줄어들었습니다. 자녀들의 반응도 긍정적입니다. 70세 최 씨의 딸은 부모님이 손을 잡고 계신 모습을 보니 저도 기분이 좋아져요.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부부 관계가 좋아지면 가족 전체의 화목도 증진됩니다. 물론 모든 부부가 같은 속도로 변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부부는 한 달 만에 큰 변화를 경험하지만 어떤 부부는 6개월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변화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처음에는 어색해하거나 거부감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조급해하지 말고 시간을 두고 천천히 접근하세요. 진심은 언젠가 통하게 됩니다.